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어. 그 결과로 국제 유가가 무려 40%나 폭등했어. 숫자만 들으면 피부에 안 닿지? 근데 이게 결국 밥상 물가로 이어지는 거야. 비료 가격은 50% 급등, LNG는 67%나 뛰었어. 이게 왜 무섭냐면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거든. 비료가 없으면 씨앗을 심어도 수확이 안 나와. 에너지 가격 하나가 밥상 전체를 흔드는 거야. 이 연결고리 오늘 끝까지 다 뜯어볼 거야.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돼 있거든.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내가 오늘 데이터를 직접 들고 왔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오늘은 중동 전쟁이 어떻게 식량 위기로 번지는지 그 도미노를 하나하나 뜯어볼 거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는지도 끝에서 알려줄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거야.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둘째는 스태그플레이션, 셋째는 수혜주 공개야. 꽤 무거운 주제인데 돈의 흐름을 알면 두렵지 않아.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아는 만큼 달라지거든.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이름은 들어봤어도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지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알아야 해. 전 세계 석유 거래의 20에서 3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거든. 좁기는 얼마나 좁냐면 가장 좁은 곳이 약 33km밖에 안 돼.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야. 그 짧은 길목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 수급이 흔들리는 거야. 작은 병목 하나가 세계 경제 전체를 쥐고 있는 셈이지. 이란 전쟁이 한 달째 계속되면서 이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어. 그 결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4달러까지 치솟은 거야. 전쟁 전에 80달러 정도였으니까 2배 가까이 오른 거야. 공포만으로도 시장은 이미 움직인 거지. 실제로 막히기도 전에 가격이 먼저 뛰는 게 에너지 시장의 특성이야. 그래서 선제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거거든. 여기에 트럼프가 기름을 부었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안에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한 거야.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아주 묘해. 미국 시장이 열리기 딱 1시간 전이었거든. 그 타이밍에 저런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겠어? 유가가 출렁이고 관련 주식들이 요동을 쳤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는 건설적 대화가 있었다며 공격을 연기했거든. 문제는 이란 쪽에서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부인한 거야. 말이 서로 엇갈리는 거잖아.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은 계속 출렁이고 있어.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야. 정보의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키우거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와. 유가가 오르면 비료 가격이 같이 뛰거든. 질소 비료는 천연가스로 만드는데 아시아행 LNG 가격이 67%나 올랐어. 석유가 오르면 천연가스가 오르고 천연가스가 오르면 비료가 오르는 거야. 생각해봐. 비료가 비싸지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 덜 샀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야. 비료가 50% 비싸지면 농부 입장에서 파종 원가가 감당이 안 돼. 올 봄 파종 시즌이 지나면 가을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금 씨를 덜 심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식량 위기의 시작점이거든. 에너지 가격 하나가 반년 뒤 밥상까지 바꾸는 거야. 이 타임라인이 핵심이야. 태국에서는 이미 물류비가 20에서 25% 올랐고 식자재 가격도 10에서 15% 인상 예고가 나왔어. 이건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태국은 세계 5위 쌀 수출국이야. 거기서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아. 전 세계가 같은 충격을 받고 있거든. 도미노가 이미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종목이 있어. 위기 속에서도 방향만 잘 잡으면 기회가 생기거든. 근데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일단 더 큰 그림부터 봐야 해. 자, 2교시 들어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왜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단어인지 뜯어볼 거야. 경제 뉴스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다들 무겁게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실제로 어떤 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오늘 완전히 정리해 줄게. 딱 한 번만 들으면 평생 기억할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거야. 경제는 안 좋은데 물건값만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지. 보통은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도 내려가.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건값이 떨어지거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반대야. 경기도 나쁘고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야. OECD가 미국 물가 전망을 2.6%에서 4.2%로 대폭 올렸어. 이건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거든. G20 평균도 2.8%에서 4.0%로 올랐고 세계 경제 전체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공식 경고야. OECD가 이런 수정 전망을 낼 때는 이미 신호가 충분히 쌓인 거야. 선행 지표가 아니라 현실이 반영된 숫자거든. 이게 왜 무섭냐면 중앙은행이 손 쓸 방법이 없어지거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지고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 뭔가 해도 문제야. 정책 수단이 전부 막혀버리는 상황이지. 1970년대에 오일 쇼크 때 딱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전 세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거든.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야. 유가가 오르면 비료값이 뛰고 비료값이 뛰면 곡물 원가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는 거야. 폭포처럼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구조야. 위쪽에서 물꼬를 트면 아래까지 다 젖는 거지. 그리고 이 흐름에는 시차가 있어.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게 밥상 물가에 반영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 이걸 가정 단위로 환산하면 연간 2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겨. 물건값이 다 오르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비싸지는 거지. 200만 원이면 한 달에 17만 원 정도야. 외식 한두 번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장바구니 전체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추상적인 경제 지표가 아니라 진짜 내 지갑 얘기야. 그래서 이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까지 위기의 구조를 봤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자체적인 악재까지 겹쳤거든.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섹터가 있어. 지금부터가 진짜야. 한국도 예외가 아니야. 우유 소비가 80년대 후반 이후 최저 수준이거든. 1인당 22.9kg밖에 안 돼. 수요는 줄었는데 사료비까지 폭등하면 낙농가가 버틸 수가 없어. 사료 원료가 결국 곡물이거든. 곡물 가격이 오르면 소 먹이는 돈도 같이 올라가. 이중, 삼중 악재가 쌓이는 구조야. 낙농업은 지금 버티기 한계 상황에 와 있어. 한국 정부가 유류세를 좀 내렸는데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야. 솔직히 유가가 154달러인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주유소 가면 체감이 안 될 수준이야. 잔불에 물 한 컵 뿌리는 격이거든.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더 내릴 수도 없어. 재정 부담이 이미 한계에 와 있거든.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산업을 정리해 줄게. 식품 제조, 외식업, 낙농업, 항공운송까지 원가 상승을 감당 못하는 곳이 줄줄이야. 특히 외식업이 걱정돼. 식재료 올라, 물류비 올라. 근데 손님은 줄어. 마진이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야. 버티는 곳이 이기는 싸움이 되어버린 거지. 타임라인으로 보면 더 명확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야. 3월 27일에 OECD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발령했고 지금도 상황은 진행 중이야. 불과 4주 만에 전 세계 경제 지도가 바뀐 거야. 일주일 단위로 충격이 쌓이고 있어. 이 속도가 핵심이야. 앞으로의 리스크도 정리해줄게.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추가 폐쇄 위협이 가장 크고 중기적으로는 곡물 가격이 진짜 폭등하는 시점이 올 수 있어. 다만 변수도 있어. 미국이 셰일 생산을 늘리거나 각국이 비축 곡물을 푸는 시나리오도 있거든. 그게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거야. 그 타이밍을 읽는 게 투자의 핵심이야.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 수혜주 지금 알려줄게.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돈을 버는 곳이 있어. 방향만 잘 잡으면 이 혼란도 기회가 돼. 끝까지 잘 들어봐. 직접 수혜를 받는 섹터는 크게 3가지야. 비료 제조 및 수입 기업, 곡물 유통 기업, 그리고 농기계 및 관계설비 기업이야. 이 3곳은 지금 이 위기가 오히려 매출을 키우는 구조거든. 왜 그런지 하나씩 보자. 특히 비료 기업을 잘 봐. 비료값이 50%뛴 거잖아. 기존에 싸게 사둔 재고가 있는 기업은 그걸 지금 시장가에 팔면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원가는 옛날 가격, 판매가는 지금 가격이니까 차이가 그냥 수익이 되는 거야. 이런 구조를 재고 이익이라고 해. 유가 급등 시기에 늘 이 패턴이 나오거든. 곡물 수입 유통 기업도 마찬가지야.
장기 계약으로 싸게 확보한 물량이 있으면 현물 가격과의 차이만큼 수익이 나거든. 예를 들어 밀을 6개월 전에 톤당 300달러에 계약했어. 지금 현물 가격이 500달러야. 그 200달러 차이가 그냥 이익이 되는 거야. 계약 시점이 빨랐던 기업일수록 마진이 두꺼워. 간접 수혜주도 있어. 석유 정제 기업, LNG 유통기업, 해운 물류 기업이야. 다만 이쪽은 수요 위축 리스크도 있으니까 양면을 잘 봐야 해. 유가가 너무 오르면 오히려 운송 수요 자체가 줄 수도 있거든. 수혜와 리스크가 동전양면처럼 붙어 있어. 그래서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섹터야. 대응 전략을 정리할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 트럼프 한마디에 유가가 출렁이니까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기 관점이 유리해. 짧게 치고 빠지려다가 휘말리는 사람이 많거든. 안전지대는 비료와 곡물 섹터, 관찰지대는 에너지와 물류, 위험지대는 외식과 낙농이야.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둬. 핵심 타이밍은 2분기에서 3분기 수확기야. 비료값 폭등의 영향이 실제 수확량에 반영되는 시점이거든. 지금 심는 씨앗이 가을에 수확이 안 되면 그때 곡물 가격이 진짜로 뛸 수 있어. 시장이 그걸 미리 반영하기 시작하는 게 5월에서 6월쯤이야. 그 시점을 기다리며 미리 포지션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접근이야.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와.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수혜주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돼. 비료 기업은 재고 보유 여부를, 곡물 기업은 장기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 같은 섹터라도 기업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 그리고 한 곳에 몰빵하지 마. 분산이 기본 중에 기본이야. 리스크 관리 없이 수익을 노리다가 다 날리는 경우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려줄게. 핵심은 실시간 정보 공유와 즉각적인 대응이었어. 유가가 급등한 시점에 바로 에너지 섹터로 눈을 돌렸어. 곡물 선물 흐름도 같이 추적하면서 타이밍을 잡았어. 혼자서 이 모든 정보를 다 챙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같이 보는 눈이 많을수록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시장은 트럼프 발언 하나에 하루 만에 뒤집혀. 그때 혼자서 뉴스 찾아보고 판단하면 이미 늦거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움직인 학생들이 수익을 냈어. 빠른 정보가 빠른 판단을 만들고 빠른 판단이 수익을 만드는 거야. 망설이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 버려. 이 시장에서는 속도도 실력이야. 다들 이번 식량 위기 어떻게 보고 있어? 댓글로 알려줘.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줘. 내가 계속 새로운 공식 가져다 줄게.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핀 댓글에 링크 남겨놨어.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